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상속을 받았다, 증여를 받았다 할 때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시가로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시가가 있지만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신고해라 라고 보통 그럽니다.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거래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가령 이제 5,000세대다 하면은 그 5,000세대에서 상속일이 그러면 5월 1일이다. 5월 1일 근처에 있는 거를 찾아서 신고해라. 그게 유사매매 사례가액이에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당해 재산의 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 위치와 면적, 기준시가 동일, 뭐 방향 동일, 동일 이렇게 해서 찾아서 알아서 신고해라. 상속세 6월, 그러니까 상속 개시일로부터 전후 6개월 사이에 상속일에 가장 가까운 사례가액을 찾아서 해라. 그러면 아파트가 한 동만 있고 두 동만 있으면 뭐 수희한테 물어보든지 누구한테 물어봐서 찾아가지고 당신은 얼마에 팔았어? 당신은 얼마에 이거 했어? 알 거 아닙니까? 판상회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 32평형 이번에 누가 팔았다는데 그거 얼마에 팔았어? 당신은 얼마에 사고 들어왔어? 이런 식으로 이제는 실가제도니까 물어봐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5,000세대면은 그거 물어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걸 알 수가 있냐고요? 알 방법이 없어요. 국토교통부 이제 그 실거래가 시스템에 보면은 뭐 몇 층이 팔렸다, 면적 뭐 그 32평, 그럼 136 평방미터에 찾아보면은 몇 층짜리가 있고 몇 층짜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상속 개시일하고 가장 가까운 거를 택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납세자는. 근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거래 신고가 다 5,000세대 중에서 가령 이제 그 1년 전후 1년 사이, 그 6개월이니까 1년이잖아요. 1년 사이에 그러면 100건의 거래 사례가 있었다. 그 100건의 거래 사례를 다 가지고 있겠죠. 그게 10건이든 20건이든 간에. 그러면 본인은 정확하게 몇 동? 222동에 뭐 몇 호? 아니면 304동에 몇 호?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국세청은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가장 더 높은 금액을 찾아서 이게 시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그럼 세무공무원 당신 자신이 그러면 이거를 신고할 수 있겠느냐? 그 국세청 정보를 열어주든지 그러면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불가능을 납세자한테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가장 상속세 신고는 가산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산세 물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보수적으로, 가장 그래도 국가한테 조금이라도 더 주려는 입장에서 신고를 했는데도 더 내놓으라,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은, 아니 그러면 누가 그 상속세 신고를 선하게 하지 않으려고 했냐 이거죠. 하려고 해도 불가능하니까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불가능을 요구한다. 그게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다 이거예요. 유사매매 사례가액 이 제도가 왜 이게 세법에 들어왔느냐. 이거는 위헌이다 이거죠. 위헌성이 있는데 법원에서 못 걸러졌어요. 이 부분은 탄생 비하부터 해가지고 법리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문제제기. 유사매매 사례가액 위헌성이 여지가 있다.
신고를 하려고 해도 상속세 신고를 증여세 신고를 제대로 하려 해도 못한다 이거예요. 불가능이다 이겁니다. 그 불가능을 납세자가 한테 너가 알아서 신고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이 영상을 보는 판사 여러분이라든지 검사 여러분, 세무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일을 당해보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5만 번 말을 하는 것보다 본인이 한번 그런 일을 당하면은요, 저절로 알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